자, 23년도 3월 고1 모의고사 국어 영역 43번부터 45번 지문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작자미상의 금방울전 고전 소설에 해당이 되고요. 역시 문제 먼저 보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윗글의 내용 마지막에 풀어줄 문제가 되겠고, 44번 A에 대한 설명, A 보고서 바로 푸는 문제고요. 45번은 윗글의 서사 구조를 도식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 살짝 보니까 예전에 한번 써먹었던 문제를 다시 한번 재탕하지 않았나, 그런 의심적인 의심이 듭니다만, 자, 그럼 보도록 해볼까요? 앞부분 줄거리. 전생에 부부였던 남해 용왕의 딸과 동해 용왕의 아들은 각각 금방울과 해룡으로 환생한다. 자, 고전소설에서 중요한 게 이 호칭들을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현대소설과 달리 고전소설에서는 인물과 인물의 관계 그리고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호칭이 막 달라져요. 자, 남해 용왕의 딸은 금방울로, 동해 용왕의 아들은 해룡으로 환생. 자, 해룡은 피란 도중에 부모와 헤어져 장삼과 변씨 집에서 자라게 된다. 자, 해룡이 이제 장삼, 변씨 집에서 자랍니다. 어느 겨울 추운 날, 눈보라가 내리치는 밤에 변씨는 소룡과 함께 따뜻한 방에서 자고 해룡에게는 방아지를 시켰다. 해룡은 어쩔 수 없이 밤새도록 방아를 찧었는데 얇은 호옷만 입은 아이가 어찌 추위를 견딜 수 있겠는가? 자, 이 부분, 얇은 호옷만 입은 아이가 어찌 추위를 견딜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은 서술자 개입, 편집자적 논평 부분이 되겠습니다. 편집자적 논평. 자, 서술자 개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야기 흐름을 이렇게 스톱시켜요. 스톱시키고 그 다음에 이 상황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는 것을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합니다. 이게 한 세트로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시험범위라면은 이런 부분이 시험 100% 출제한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해룡이가 굉장히 좀 고생을 좀 하고 있죠. 자, 추위를 이기지 못해 잠깐 쉬려고 제 방에 들어가니 눈보라가 방 안에까지 들이치고 덮을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해룡의 몸을 잔뜩 웅크리고 엎드려 있는데 갑자기 방 안이 대낮처럼 밝아지고 여름처럼 더워져 온몸에 땀이 났다. 놀라가 또 이상해 바로 일어나 밖을 자세히 살펴보니 아직 날이 밝지 않았는데 하얀 눈이 뜰에 가득했다. 방앗간에 나가보니 밤에 못다 찌은 것이 다 찌어져 그릇에 담겨 있었다. 해룡이 더욱 놀라고 괴이하게 여겨 방으로 돌아오니 방 안은 여전히 밝고 더웠다. 자, 좀 뭔가 신기한 일이 나죠? 이런 거를 보통 비현실적 요소라고 하는데 아직은 이게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죠? 누군가가 방에다가 불 떼줄 수도 있는 거 하니까 우선 얘는 보류를 좀 하겠습니다. 물론 이 작품은요, 전기적인 요소가 있어요. 비현실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환생했다는 부분, 뭐 남해 용왕의 딸, 동해 용왕의 아들, 비현실적인 요소는 있는데 이게 또 이야기 안에서도 우리가 또 찾아줘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여기는 보류. 자,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전지적 작가 시점이 되겠죠? 전지적 작가 시점.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 방안을 두루 살펴보니 침상 위에 예전에 없었던 붕만한 방울 같은 것이 놓여 있었다. 바로 이 방울이 바로 누굽니까? 남해 용왕의 딸이 되겠죠. 그쵸? 해룡이 잡으려 했으나 방울이 이리 미끈 달아나고 저리 미끈 달아나며 요리 구르고 저리 굴러 잡히지 않았다. 더욱 놀라고 신통해서 자세히 보니 금빛이 방 안에 가득하고 방울이 움직일 때마다 향취가 가득히 퍼져 코를 찔렀다. 이에 해룡은 생각했다. 자, 한번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었던 보류했던 거 비전기적인 비현실적 요소 맞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현실적인 요소가 드러나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무슨 까닭이 있어서 일어난 일일 테니 좀 더 두고 지켜봐야겠다. 해룡은 마음속으로 기뻐하며 자리에 누웠다. 그동안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린 몸이 따뜻해지니 마음이 절로 놓여 아침 늦도록 곤히 잤다. 이때 변시모자는 추워 잠을 자지 못하고 떨며 앉아있다가 날이 밝자마자 밖으로 나와보니 눈이 쌓여 온 집안을 뒤덮었고 찬바람이 얼굴을 깎듯이 세차게 불어 몸을 움직이는 것마저 어려웠다. 이에 변시는 생각했다. 해룡이 틀림없이 얼어 죽었겠구나.
해룡을 불러도 대답이 없자 해룡이 얼어 죽었으려 생각하고 눈을 헤치고 나와 문틈으로 방안을 엿보았다. 그랬더니 해룡이 벌거벗은 채 깊이 잠들어 있는데 놀라서 깨우려다가 자세히 살펴보니 하얀 눈이 온 세상 가득 쌓여 있는데 오직 해룡이 자고 있는 사랑채 위에는 눈이 한 점도 없고 더운 기운이 연기처럼 일어나고 있었다. 이것이 어찌된 일인지 알 수가 없었다. 역시 뭐 비현실적인 요소 계속해서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변씨가 놀라 소룡에게 이런 상황을 이야기했다. 매우 이상한 일이니 해룡의 거동을 두고 보자꾸나. 문득 해룡이 놀라 잠에서 깨어 내당으로 돌아가 변씨에게 문안을 올린 뒤 비를 잡고, 비는 빗자루, 비를 잡고 눈을 쓸려 하는데 갑자기 한 줄기 광풍이 일어나서 반 시간도 채 안 되어 눈을 다 쓸어버리고는 그쳤다. 역시 비현실적 요소 계속 많이 나오고 있죠. 그냥 앞으로는 비라고 표현하겠습니다. 해룡은 이미 짐작하고 있었으나 이미 짐작했다. 누구예요? 그 방울. 이거 방울이가 날 위해서 해주고 있구나라고 짐작하고 있었으나 변씨는 그 까닭을 전혀 알지 못해 더욱 신통히 여기며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분명 해룡이 요술을 부려 사람을 속인 것이로다. 만약 해룡을 집에 오래 두었다가는 큰 화를 당하리라. 변씨는 어떻게든 해룡을 죽여 없앨 생각으로 이리저리 궁리하다가 한 가지 계교를 생각해내고는 해룡을 불러 말했다. 자, A 부분 관련된 문제 우리가 풀 수 있겠죠? 가군이 돌아가신 뒤 우리 가산, 자, 가군은 뭐 집안의 이제 남편, 가부장이라는 의미가 되겠어요. 가군이 돌아가신 뒤 우리 가산은 집안 재산이 점점 줄어들게 된 것은 너 또한 잘 알 것이다. 구호동에 우리 집 논밭이 있는데 근래에는 호랑이의 어려움, 호환이 자주 일어나 사람을 다치게 해 농사를 짓지 못하고 묵혀둔 지 벌써 수십여 년이 되었구나. 이제 그 땅을 다 일구어 너를 장가 보내고 우리도 네 덕에 잘 살게 된다면 어찌 기쁘지 않겠느냐. 다만 너를 그 위험한 곳에 보내면 혹시 후회할 일이 생길까 걱정이구나. 자, 겉으로는 이렇게 걱정이 좀 말하고 있죠. 자, 위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해룡을 집에 오래 두었다가는 큰 화를 당하리라. 해룡을 죽여 없앨 생각으로 이렇게 계교를 꾸며낸 겁니다. 즉 호랑이 밥으로 만들 생각인 것이지요. 자, 그러면 A 부분 4, 4번이 되겠네요. 가장 적절한 것은 지난 일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며 태도변화 촉구 아니고 상대방으로 인한 자신의 손해를 언급하며 없어요. 상대방의 역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없어요. 자신이 제안한 바가 서로에게 이익됨을 근거 상대방 때 이게 되겠죠? 제안하는 것은 뭡니까? 저기 호랑이가 자주 나는 고기 땅에 있는데 그거 네가 가서 좀 읽어서 하면은 너 장가가면 우리도 좋고 뭐 어쩌고저쩌고. 5번 상대방이 취하려는 행위를 만류하기 위해 아니에요. 먼저 제안했습니다. 따라서 답 4번이 되겠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바로바로 풀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질문입니다. 해룡이 기꺼이 허락하고 농기구를 책임져 구호동으로 가려 하니 변씨가 짐짓 말리는 채 했다. 연기하는 겁니다. 이에 해룡이 웃으며 말했다. 사람의 목숨은 하늘에 달려있으니 어찌 짐승에게 해를 당하겠나이까. 해룡이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을 나서자 변씨가 문 밖에까지 나와 당부해 말했다. 쉬 잘 다녀오너라. 쉬는 뭐 빨리라는 의미가 있죠. 빨리 잘 다녀오너라. 해룡이 공손하게 대답하고 구호동으로 돌아가 보니 사면이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사이에 작은 들판이 하나 있는데 초목이 아주 무성했다. 해룡이 등나무 넝쿨을 붙들고 돌아가니 오직 호랑이와 표범, 승냥이와 이리 자칫뿐이요. 인적은 아예 없었다. 인적은 사람의 흔적. 해룡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옷을 벗은 뒤 잠깐 쉬었다. 해가 소산으로 넘어가려 할 무렵 자리에서 일어나 밭을 두어 이랑 갈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거세게 불고 모래가 날리면서 산꼭대기에서 이마가 흰 칡범이 주홍색 입을 벌리고 달려들었다. 해룡이 먹으려고 왔네요. 어흥. 해룡이 정신을 바싹 차리고 손으로 호랑이를 내리치려 할 때 또 서쪽에서 큰 호랑이가 병력 같은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어 해룡이 매우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자, 칡범하고 큰 호랑이가 이제 해룡이한테 덤벼들고 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등 뒤에서 금방울이 달려와 두 호랑이를 한 번씩 들이받았다. 호랑이들이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었으나 금방울이 나는 듯이 뛰어서 연달아 호랑이를 들이받으니 두 호랑이는 동시에 거꾸로 졌다. 자, 그러면 이때 금방울은 어떤 역할을 해주고 있죠? 해룡이한테 조력자 역할을 해주고 있죠. 여러 가지 도움을 좀 많이 주고 있어요. 해룡이 달려들어 호랑이 두 마리를 다 죽이고 돌아보니 금방울이 번개같이 굴러다니며 1시간도 채 안 되어 그 넓은 밭을 다 갈아버렸다. 해룡은 기특하게 여기며 금방울에게 거듭거듭 살해했다. 해룡이 죽은 호랑이를 끌고 산을 내려오면서 돌아보니 금방울은 어디로 갔는지 사라지고 없었다. 한편 변씨는 해룡을 구호동 사제에 보내고 생각했다. 해룡은 반드시 호랑이에 물려 죽었을 것이다.
변씨가 집 안팎을 들락날락하며 매우 기뻐하고 있는데 문득 밖에서 사람들이 요란하게 떠드는 소리가 들려 급히 나아가 보니 해룡이 큰 호랑이 2마리를 끌고 왔다. 변씨는 크게 놀랐지만 무사히 잘 다녀오고 칭찬했다. 또한 큰 호랑이를 잡은 것을 기뻐하는 체하며 해룡에게 말했다. 일찍 들어가 쉬어라. 해룡이 변씨 칭찬에 감사드리고 제 방으로 들어가 보니 방울이 먼저 와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변씨가 이제 개교를 짰죠. 해룡이를 죽이려고. 그런데 이제 금방울의 또 도움으로 위기를 탈출했습니다. 자, 그럼 43번은 문제를 볼까요? 내용 적절하지 않은 것. 변씨는 소룡에게 잠자는 해룡을 깨우라고 지시했다. 아, 요런 부분이 있었나? 우선 보류. 변씨는 해룡을 도운 것이 금방울에서 몰랐다. 그렇죠? 해룡은 밤에 방아지를 하다가 추워 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렇고요. 그랬더니만 왜 방이 굉장히 따뜻했습니다. 해룡은 방 안에서 움직이는 금방울을 보고 신통해했고 금방울은 구호동에서 사라진 후 해룡보다 먼저 방에 도착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1번이 적절하지 않은 건데 한번 볼까요? 그 부분 어떻게 되는지. 해룡이 자고 자, 요렇게 돼 있죠. 변씨가 놀라 소룡에게 이런 상황을 이야기했다. 매우 이상한 일이니 해룡의 거동을 두고 보자꾸나. 안 깨웠어요. 두고 보자꾸나. 해룡이 어떻게 했겠어요? 문득 놀라 잠에서 깨어. 따라서 43번에 1번 틀렸죠? 네, 우리 확인했습니다. 자, 44번 했고 45번 윗글의 서사 구조를 도식화한 것이다. 기억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룡의 첫 번째 외기 1. 기억은 집에서 얼어 죽게 돼. 맞죠? 그 다음에 디귿 해룡의 두 번째 외기. 디귿은 구호동에서 짐승이 해를 입게 될 상황. 이때 짐승은 호랑이. 맞네요. 2. 기억과 디귿은 모두 해룡에게 수행하기 어려운 과제가 주어지는 상황. 그렇죠? 그러니까 시련과 고난이 됩니다. 이거를 금방울이 조력자 역할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3. 니은. 자, 해룡의 첫 번째 위기 극복. 니은은 장차 해룡에게 화를 입을 것을 염려한 변씨가 디귿을 계획하는 계기가 된다. 네, 그렇죠. 그래서 디귿 호랑이 밥이 되게 하려고 구호동에 있는 밭을 갈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4번 니은과 리을은 리을 해룡의 두 번째 위기 극복 신이한 능력을 지닌 금방울에 의해 주도적으로 진행해줬습니다. 조력자 역할을 해줬고 5번 기억, 니은, 디귿, 리귿의 과정에서 해룡은 겉과 속이 다르게 자신을 대하는 변씨 이중생을 눈치채고 반발 못했습니다. 눈치 못 채고 있죠. 따라 틀린 것은 5번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고전소설은 굉장히 간단한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이게 현대어가 아니라 옛날 말투라는 점. 예. 옛날 말투라는 점. 그리고 시 공간이 급박하게 바뀌어요. 이렇게 시 공간이 한 문장으로 바뀐 이거를 반드시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호칭 정리 누가 누군지 이거를 정리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뭐 현대 소설에 비해서 고전 소설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전 소설을 공부할 때는 이 어휘들을 조금 챙겨놔야 됩니다. 한자어나 옛날 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앞으로도 또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본다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고전소설을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금방울전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